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저도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찍은 것도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올리지도 못하고 지나갔네요. 어제까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래서 지금 출근하기 전에 잠깐 사연 주신 분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 김동희 원장님 늘 댓글 달아주시는데 제가 답글도 못 달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답글도 못 달았는데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 달아주신 댓글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제각기 다른 듯 닮아있고 닮은 듯 독립된 개체로 함께 공존하는 까닭에 이기적인 이타성을 지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를 지닌 인간이지요. 동물이 지니지 않은 우월이란 인지기능 때문에 자신의 취약한 점은 감추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어 또 다른 아픈 이의 아픔을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공감 방송에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밤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누구나 나의 약점, 나의 취약성은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당당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삶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김동희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저하고 인연이 한 10여 년 됐죠.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센터에서 스피치 강의를 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스님도 딸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쩔지 모르고 되게 헤맬 때 저를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서 저하고 같이 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도 뭐 완벽하게 나았다 이런 부분은 쉽지 않아요. 근데 끝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사연을 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우리 이 사연을 주신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글을 들어보시면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딸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행자 선생님을 만난 건 내 딸 문제로 내가 많이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애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매일 컴퓨터 게임을 하며 백수로 지내고 있었죠. 집에서만 지내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문화센터 강좌에 갔다가 오행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나는 건강이 나빠져 퇴직하고 군인인 남편을 따라 군인 아파트에 살다가 지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난 참 무지한 엄마였습니다. 단센터 사범님도 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디자인을 전공한 딸의 미술 선생님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넌지시 했었는데 그것을 무심히 별일 아닌 것처럼 넘겼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때 나의 상황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언니에게 보증 섰던 것이 잘못되어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니 나는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 나도 모르게 항상 불안하고 몸이 아파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깨어나 잠을 못 자서 다니던 교회 새벽 기도회가 내 서름에 펑펑 울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행자 선생님은 강좌에서 수업을 듣던 중 딸의 상담을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딸의 상담을 해주셨고 나에게 아리랑풀이라는 집단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 가을 추석 아리랑풀이 과정이었죠. 그곳에 가기 전에 나의 채무 문제는 동생들의 도움과 정부의 서민 변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며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풀이에서 나는 참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의 말이 내 심장을 울린다고 할까? 그 내용이 너무 슬퍼서 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 말에 그처럼 공감했을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새삼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죠. 그 후에 나는 행자 선생님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아리랑풀이, 독서 프로그램, 생활학교 등을 다니며 제가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딸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내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 애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그런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며 다 했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딸애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풀이에도 같이 다니기 시작했죠.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담는다는 이 말의 무거움을 새삼 느낍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채무는 나의 발목을 잡고 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딸은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양평 심리 프로그램에 있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정신과 약을 먹다 보니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는 말을 듣고 내 딸도 그런 걸 겪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리랑풀이에는 달리기 코스로 42.195를 달리고 걷는 과정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엔 저녁부터 아침까지, 겨울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습니다. 난 그 길을 4번 완주했고 이젠 20km 정도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10km를 걷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인생이란 이런 걷고 또 걷는 길을 가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딸과 오랜 시간 반목과 서로 간의 갈등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딸을 독립시켰습니다.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나름 혼자서 겪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넓은 세상으로 주저없이 보냈습니다.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시원섭섭합니다. 독립시켜 그의 나름의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 딸을 위한 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거라 나의 무지여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딸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우리 같이 첫 만남 모임을 하는 결혼식에서 이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집착이 좀 있었죠. 음식에 대한 집착,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냥 그날 제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도 늘 편안하게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일반 이렇게 타인과의 만남에서는 좀 편안하게 잘 대할 수 있지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독립시킨 거는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도 늘 하는 말이죠. 엄마가 평생 너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닌데 네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이 사연을 주신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딸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는 없죠. 스스로 혼자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스스로 되게 죄책감을 갖는 것, 무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저 역시도 그랬죠. 저 역시도 우리 딸아이가 뭐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냥 치료를 해가는 과정에서 뇌전증이 나왔는데 그 증세를 제가 뇌전증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뭐야에 대한 후유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외과에서만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뇌전증은 신경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엄마의 무지죠. 그때 되게 미안했어요. 아, 내가 무지하다 보니까 내 딸의 병을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사연을 주신 선생님도 똑같죠. 내가 힘드니까 채무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그 돈 내가 써본 것도 아니고 언니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준 것 뿐인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가 힘들다 보면 다른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픈 자식을 둔 우리 엄마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거는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불행해도 괜찮고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그냥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 되면 돼. 그런데 절대 그거는 희생도 헌신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가족 입장에서도 자식 입장에서도 다른 가족 입장에서도 엄마가 힘들면 짜증내게 되고 엄마 얼굴을 보면 늘 인상 쓰고 있고 우울해 보이고 이러면 그 엄마를 보고 웃을 수 없잖아요. 그 엄마를 보고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딸내미 상담을 하고 나서 권유했던 게 엄마가 먼저 상담을 받고 엄마가 먼저 치유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아리랑풀이라는 집단 프로그램에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선생님도 같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해서 추석 아리랑풀이로 그때 4박 5일인가 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서 그 선생님한테 저는 길을 이렇게 살짝 열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계속 거기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심리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가고 또 책을 보고 또 저하고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힘이 생기고 성장을 하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많이 좋아졌던 게 그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딸내미도 저하고 공부를 했고 엄마도 저하고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내미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딸한테 선생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도 갈등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평생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강도나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독립시킨 것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병원에 가는 거는 사실은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하는 것 엄마가 지금 그 딸이 30 중반? 34, 5 됐을 거예요. 우리 딸보다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약을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엄마도 또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힘이 생기고 아이한테 정확하게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뿐이에요.
그게 정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엄마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내 책임으로 몰고 가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사연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저하고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연을 부탁했더니 미루고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어제 밤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도 방송을 또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고 하느라고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 스님들한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만 내가 무지해서 내 자식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내 자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것 가지고는 나는 후회하지 말자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엄마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만의 나름대로의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러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우리 딸을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 주시고 저는 이거를 그냥 짧게 보지 않고 늘 길게 언젠가는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힘이 모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도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